일본은 뭐 지방의 빈집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고 벌써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벌써 전원주택은 시골에 있는 주택은 팔리지도 않잖아. 그리고 이제 보세요. 뭐 광역시도 저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이제 다 공실이야. 살지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지방 아파트는 그래서 위험한 거야 지금. 안 쳐다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일부 학계에서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 원인을 고령화에서 찾는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고령화의 원인을 고령화에서 찾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집의 큰 매수 주체가 됐던 1세대, 2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한다라는 거야. 집을 사질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세대 사람들이 자식이 많아야 둘이야. 많아야 둘이야. 많아야 둘이라니까. 하나님은 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진 자산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이제 수월해졌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사주는 거야. 그죠? 부담 없이. 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주식시장도 위축이 된다. 일본의 경우 21년 기준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54.2%를 예금에 묻어놨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령화가 되면 저도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제 먹고 살 돈 다 있어. 그럼 그걸 어디다 놓겠어요? 물론 뭐 저는 주식에 뭐 한 10% 내지 20%, 뭐 부동산에 뭐 한 40% 내지 50%, 60%까지 예? 그렇게 놓고 나머지는 예금을 놓겠죠. 저는 예금을 안 하고 이제 채권을 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미국 국채. 왜냐면 달러를 사야지. 그죠? 우리나라 국채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연금, 그 다음에 보험도 좀 가입을 더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간병인 뭐 그런 보험 또는 뭐 고독사 보험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 16%. 그러니까 주식 채권은 16%, 한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주식에 들어가는 거는. 나머지는 다 안전자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둘러서 얘기한 건데, 결국은 고령화가 되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막 2860가구 그러는데, 이게 어쩌면은, 마지막 꼭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마지막 꼭지. 이제 뭐, 3천이 얼마 찍을지 모르지만, 그게 꼭지가 돼서 계속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인구 구조상.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가 줄어드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고령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투자를 회수하는 시기다. 그래서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보험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 고독사가 연간 6만 8천 명이래.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개인주의 사회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걸 싫어해. 우리나라처럼 뭐 가족끼리 어울리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이 나라는 그냥 각자 도생이 강한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인들이 돈을 싸들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있다가 혼자 조용히 가시는 거야. 그죠? 그것도 조용히 가면 그것도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고독사 보험을 또 드는 거야. 민폐 끼치기 싫다 이거야. 일본에서 정년 연장과 함께 뭐 연금 연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이건 뭐 우리도 얘기가 되고 있죠. 60세에서 65세. 자, 여러분들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저는 은퇴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제 나이도 그렇고 뭐 저희 직장에도 은퇴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면은 별로 할 일이 없어. 은퇴하고 나오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 진짜 한 250만 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한다니까. 그죠? 뭐 연금 받고 뭐 250 받고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직장을 또 가지려고 하면 뭐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점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한 이제 경기 불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 그 원인을 일본은 고령화에서 찾았다. 그 고령화가 우리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제가 어제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좀 그림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2024년도에 중위 연령이 뭐 46세 정도, 뭐 2072년에는 중위 연령이 뭐 63.4세,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먼 기간이니까. 자,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자, 이렇게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표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자, 이 생산 연령 인구거든요, 이게. 15세에서 64세. 자, 2023년에 생산 연령 인구가 3,657만 명. 그죠? 자, 2030년에 한 300만 정도, 한 200, 한 5, 60만 정도? 줄어드네요. 그죠?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생산 연령 인구도. 자, 2023년에 3,650만 명, 2034년, 한 10년 뒤에 3,200만 명. 그러니까 한 40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0만 명 정도가 한 10년 안에 은퇴한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만 봐도 쇼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400만 명이 은퇴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집 사러 다니고 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거지. 그죠? 또 보시고. 자, 고령 인구 한번 보세요. 자, 이 고령 인구는 이렇게 급증을 해요. 이렇게. 지금 2024년도에 1,000만 명. 1,000만 명이 안 되죠? 1,050만 명. 자, 2034년까지만 보죠. 뭐, 너무 멀면 그렇고. 470만 명. 그죠? 딱 그러니까 은퇴한 만큼 늘어나네. 그죠? 은퇴한 만큼 한 20만 명 정도, 40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한다. 자, 그죠? 보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젊은 인구를 봐야죠. 청년 인구를 한번 봐야죠. 청년 인구는 어떻게 되나? 자, 청년 인구는 2024년에 이게 1,000만 명 정도, 한 40만 정도요. 그죠? 1,040만 청년 인구 19세에서 34, 1,040만. 자, 그러면 2034년 850만. 중요한 거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 인구는 또 한 200만 날라가고. 그죠? 뭐 이거 당연히 쇼크가 오지 않겠어요? 19세에서 34세. 그죠? 한참 경제활동을 할 인구들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에 쇼크가 오고 주식시장에 쇼크가 오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어느 시기 되면 정리를 해야 돼. 어느 시기가 언제냐? 한 1, 2년 안에 빠르면 한 2, 3년, 늦어도 2, 3년 안에 정리를 해야 돼. 이제 그만하셔야 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돈을 잘 버는 거는 괜찮은데 뭐 내수 기업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식들이 그렇게 밑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주식들 반등은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것 같아. 그죠? 자,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보세요. 10년 안에 19세에서 34세가 200만이 줄어들어. 근데 노인들은 늘어나. 그죠? 전체 인구는 뭐 줄어들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근데 노인 인구들은 소비 주체 세력이 아니잖아. 특히 부동산에 관한 한 주체 세력이 아니야. 문제는. 아니라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집 하나 사서 한번 우리가 갭 투자해볼까? 그런 바보가 없죠. 아니, 나이 들어서 무슨 뭐 부경을 누리겠다고. 그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학령 인구 한번 보죠. 그죠? 학령 인구. 청소년 인구를 볼까요? 청소년 인구 9세에서 24세.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2024년에 이게 한 760만이겠죠? 그죠? 760만이야. 밑에 볼까요? 2024년에 780만. 그러면 2030년에 670만. 한 110만이 날라갔죠, 벌써. 110만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몇 분의 몇이야? 뭐,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가 날라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교육산업도 타격이 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34년에 580만, 한 200만이 날라가죠. 그죠? 자, 이게 쇼킹한 거야. 그죠? 뭐, 이런 원인으로 결국은 잃어버린 30년, 그죠? 잃어버린 30년이 온다라는 거죠. 9세에서 24세를 봤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6세에서 21세만 볼까요? 이걸 보면 좀 답이 나오겠네. 그죠? 최종적으로. 자, 6세에서 21세. 대학생만 볼게요. 대학생만. 이건 뭐 많으니까. 189만 명, 한 190만 명, 2024년도에. 2030년도에 188만 명 정도. 뭐 그렇게 줄진 않아요. 이 대학생 정도는. 그러나 34년에 되니까 18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한 6만 명 정도가 줄어드네요. 대학생은. 자, 고등학생은 100만 명. 그 다음에 24년도에 137만, 한 37만 명 많이 줄어요. 그죠? 한 고등학생은 37%가 줄어드는 거야. 중학생은 138만 명인데, 이건 몇백만이 줄은 거야. 한 500만이 줄어들었네. 한 10년 만에. 그러면은 24년에 138만 명, 중학생이 30년도에 110만 명. 이거 뭐, 큰일 났네요. 그죠? 이제, 당장 10년 안에, 중학교도 폐교하는 학교가 쏟아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폐교하는 지역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중고등학교를 초중고를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폐교하는 학교는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지역, 그죠? 그런 지역. 예를 들어, 이 비아파트 지역, 그죠?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수요가 탄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좋은데 아니면 못 산다는 얘기야. 그죠? 이제 내가 살다가 학교가 폐교돼서 없어지는 거야. 이 인구 구조를 보면. 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좀, 모니터링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들도.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없고, 인구 통계만 나왔지, 이런 통계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사실 엄청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분명히 이제 집값의 영향도 나타날 거야. 그죠? 영향도 나타나고, 이제 아마 한 2, 3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그죠?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분명히 이제 한 2, 3년 후에도 벌써 이제 유치원, 유아원은 통폐합 과정으로 가고 있고, 초등학교는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게 계속 급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요 통계를 가지고 또 비슷한 그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